피파 랭킹 73위의 가나를 상대로 피파 랭킹 23위의 한국은 전반전을 최악의 졸전을 펼치며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을 구사, 팬들을 격분케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은 후반전 들어 손흥민이 결정적 프리킥 찬스를 얻어내는데요. 많은 축구 팬들은 볼리비아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프리킥 골을 기록한 위치와 상당히 비슷하다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고, 손흥민이 또다시 골을 기록할 것이라고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손흥민이 차지 않고 이강인 골대 앞으로 크로스를 올리며 찬스를 허무하게 날려버리자 많은 축구 팬들은 어이없어 하면서 손흥민이 이강인이 차도록 양보를 한 것이냐, 왜 저기서 프리킥으로 슈팅을 안 넣은 거냐라며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양보한 게 아니다라고 분석하면서 홍명보가 손흥민을 2번 죽이려고 저런 짓을 한 것이라는 다소 알쏭달쏭한 말을 해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8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가나와 올해 마지막 평가전으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2025년 마지막 평가전을 앞두고 홍명보는 가장 중요한 건 승리다. 좋은 경기력과 함께 승리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경기 1시간 전에 발표된 대한민국 선발 라인업은 앞선 경기였던 볼리비아전 스타팅 멤버에서 무려 8명이 달라져 이것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을 실속해 했는데요. 이 라인업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홍명보는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진짜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하면서 월드컵이 반년 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전술 실험을 한답시고 앞 경기와 무려 팔자리를 바꿨다. 뭘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포트 2 확정이라고 전술 실험을 하는 것 같은데, 가나의 쿠두스와 세메뇨가 빠져서 최상의 전력은 아니지만 2군 정도의 선수들을 데리고 가나를 이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김민재만 남겨놓고 모두 바꿨는데 월드컵을 앞두고 뭘 하려는 건지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가나는 피파 랭킹 73위이지만 아프리카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하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팀입니다. 몇몇 팬들은 저렇게 해놓고 지면 2군 선수들 내보내서 졌다고 핑계를 댈 것이 뻔하다라고 말하면서 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해줘 축구 아니냐, 전술이 있기는 한 거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홍명보는 쓸데없이 5명의 선수를 후방에 배치, 피파 랭킹 76위 팀을 상대로 완전히 내려앉아 수비 축구를 펼쳐 보는 많은 팬들을 어이없게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가나는 최전방에서 압박할 생각 자체가 없는데 왜 후방에 수비수 3명을 놓고 빌드업을 하느냐고 말하면서 저러니 당연히 중원이 생략되고 없어지는 거 아니겠냐. 진짜 방구석에서 TV 보는 우리도 알겠는데 왜 중원에 선수를 배치하지 않는지 진짜 이유를 모르겠다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중원의 미드필더 1명이 부족해지면서 공을 가지고 전방으로 운반할 선수가 없게 되자 홍명보는 최전방으로 볼을 단번에 보내는 일명 뻥축구를 전반전 내내 구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5명의 수비수를 뒤에 배치하게 되면 전술을 구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고 말하면서 좌우 풀백을 윙어처럼 올렸어야 하는데 이 2명의 윙백이 굉장히 잘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좌우 풀백을 윙어처럼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좌우 윙 포워드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윙백의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일종의 미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윙어가 미끼 역할을 하며 공간을 만들어줘도 윙백의 수준이 떨어지면 중앙으로 이동한 공격수들, 즉 좌우 윙 포워드에게 공을 연결하지 못하고 끊긴다. 그렇게 되면 좌우 풀백이 비워놓고 올라온 자리를 향해 상대가 역습을 시도하며 팀은 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상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 1명이 모자른 3백을 상대할 때는 좌우만 틀어막으면 되니까 이태석과 서령우 쪽으로 롱킥이 가게 되면 예상했다는 듯 공을 다 끊어내면서 한국의 전반전 공격은 그야말로 처참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보다 못한 손흥민은 전방으로 뻥축구로 이어지는 롱패스밖에 오지 않자 중앙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고 상대 수비수들을 끌어내리지만 오현규가 이 움직임을 이용하지 못해 손흥민이 내려와서 공을 받는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면서 계속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중원의 선수가 모자르자 홍명보는 이강인을 중원으로 내려서 공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겼는데 아무리 킥이 좋은 이강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전방으로 보내는 롱패스를 매번 성공시킬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런 뻔한 패턴을 공격이라고 연습한다는 게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국의 공격 작업에서 빌드업이나 연계를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되자 보다 못한 손흥민은 코너킥 찬스에서 오현규에게 패스, 변칙적인 세트피스로 중앙에 공을 연결하는 찬스를 만들지만 이건 역시 연결이 안 되면서 찬스가 무산됩니다. 한국은 전반 40분경까지 단 1회의 슈팅을 하지 못하고 유효슛도 없는 졸전을 펼치며 한국보다 무려 피파 랭킹에서 50위가 차이나는 가나에게 쩔쩔매는 경기 운영을 해 보는 팬들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전반 41분경 코너킥 찬스에서 권혁규의 머리를 향해 정확하게 킥을 올리지만 이것을 권혁규가 골키퍼 정면으로 헤딩하면서 찬스가 무산되는데요.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치자 일부 팬들은 가나는 슈팅 6회, 유효슛 1회이지만 한국은 슈팅 1회, 유효슛 1개가 전부라고 말하면서 충격적인 장면이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홍명보의 쓰레기 같은 전술 운영을 비난했습니다. 후반전 들어 한국은 좀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공격을 하지만 오현규가 최전방에서 홈런슛을 날리면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보는 팬들을 더욱 답답하게 했는데요. 손흥민은 자신에게 거의 공이 연결되지 않고 전술적 지원이 되지 않자 홀로 가나 선수들을 제치며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볼리비아전에서 프리킥을 넣을 때와 거의 비슷한 위치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손흥민이 차서 골을 넣어 선제골로 앞서 나갈 찬스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손흥민이 프리킥을 차지 않고 이강인이 골문으로 킥을 올려 오현규의 머리를 겨냥하는 플레이를 해 결국 이 귀중한 프리킥 찬스가 공중에 날아가고 마는데요. 일부 팬들은 저기서 왜 손흥민이 직접 골대를 겨냥해 차도록 하지 않고 이강인이 차도록 한 거냐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이 상황에서 프리킥을 양보한 거냐라며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프리킥 상황을 선수들이 알아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프리키커인 손흥민이 아니라 이강인이 찬다면 이것은 벤치에서 내린 지시라고 말하면서 왜 저기서 프리킥으로 손흥민이 슈팅을 하지 않고 이강인이 골대 앞으로 부정확한 짧은 킥을 하도록 한 것인지 홍명보의 지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명보는 결국 후반 61분경 조규성과 황희찬을 투입하면서 손흥민과 오현규를 빼 팬들을 더욱 황당하게 했는데요. 그 이후 홍명보는 파이브백을 포백으로 전환하면서 중원의 공격 숫자 1명을 늘리고 좌우의 공을 배분하면서 선제골을 기록해 팬들을 더욱 어이없게 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있을 때는 수비적으로 완전히 내려앉아 중원 생략 뻥축구를 하며 손흥민을 고립시켜버리더니 손흥민을 빼고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중원에서 공을 받아 배분하게 하는 건 손흥민을 2번 죽이는 전술 아니냐고 말하면서 손흥민의 영향력에 시기하는 홍명보가 저런 치졸한 방법을 쓴다. 진짜 쓰레기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가나를 1대0으로 제압하며 승리, 포트 1을 확정,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 예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